여러분, 혹시 매월 월급날 아침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은 정말 다를 거라고 알뜰하게 모아보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카드값과 통신비, 각종 공과금이 무자비하게 빠져나가면 통장은 금세 잔고가 바닥난 텅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씁쓸한 마음에 퇴근길 맥주 한 캔과 배달음식을 시키며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돈을 불려나간다는데 나는 왜 매달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답답함 20대와 3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뼛속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이번 달은 아껴 쓰고 남은 돈을 꼭 저축해야지 라는 결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소비의 덫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마시는 비싼 커피, 친구들과의 모임, 세일이라는 단어에 혹해서 지르는 옷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눈앞에 놓인 초코 케이크를 하루 종일 참아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아침에 가득 차 있다가 저녁이 되면 방전되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유한하기 때문이죠. 의지력에만 기대는 저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동기나 친구들은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해외여행을 가고 심지어 새로 뽑은 자동차 핸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도 남들만큼은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 젊은 시절을 그냥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죠. 결국 나를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으며 지갑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쾌락 뒤에 남는 것은 다음 달 명세서의 묵직한 청구서뿐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사치는 우리 뇌의 보상회로인 도파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퇴근길, 10,000원짜리 택시를 타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사 먹을 때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쾌락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내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위로받던 마음이 점차 더 비싼 식사,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여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연봉이 올라도 모이는 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는 만큼 씀씀이도 귀신같이 함께 커져버리기 때문이죠. 이 굴레를 끊지 않으면 영원히 월급의 노예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 짠돌이처럼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살아야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축에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첫걸음은 내 월급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이 이번 주말에 비싼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보상은 5년 뒤, 10년 뒤,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미리 월급을 송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선저축 후 지출의 진짜 의미입니다. 선저축 후 지출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보이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뇌는 은연중에 그 300만 원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해버립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중 절반이 다른 곳으로 숨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1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생각에 막막하겠지만 인간의 적응력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남은 예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신기하게도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무기가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은행의 자동이체 시스템을 믿으세요. 통장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급여 통장, 저축 통장, 소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한 번만 세팅해두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화 공장이 됩니다.
이 4개의 통장은 각각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창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통장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여러분의 통장을 뚱장으로 만들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장에 돈을 그대로 쌓아두고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급여 통장은 돈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매월 25일 월급이 들어온다면 정확히 하루 뒤인 26일에 모든 돈이 각자의 목적지로 자동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 통장의 잔고는 월말이 되면 항상 0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잔고를 확인하며 쓸데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돈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는 첫 번째 관문이 셈이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축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이 이체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최소 월급의 50% 이상을 이곳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통장의 핵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연결하지 말고 스마트폰 뱅킹 첫 화면에서도 안 보이게 숨겨두세요. 이 통장에 쌓이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매일매일 조금씩 이자를 물어오며 일해주는 작은 일꾼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꾼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앞서 저축하고 남은 돈, 즉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오롯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에 쓰이는 비용이죠. 이 소비 통장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죄책감 없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래를 위한 저축을 마쳤기 때문에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전부 써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든 예쁜 옷을 사든 예산 안에서만 해결한다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며 건강하게 소비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비가 크게 들거나 경조사가 겹치는 달이 있죠. 이때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게 모아둔 저축 통장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비상금은 보통 본인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파킹 통장처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곳에 넣어두세요. 비상금 통장은 단순한 돈의 여유를 넘어 여러분의 재무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시간의 힘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잔고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오르는 것 같죠. 하지만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작은 눈뭉치를 산꼭대기에서 굴리면 처음엔 커지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집채만한 눈덩이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시스템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수입차를 자랑할 때, 명절에 남들과 비교당할 때, 내 초라한 소비통장 잔고를 보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삶 이면에는 엄청난 할부금과 대출의 압박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내 삶의 페이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묵묵히 붓고 있는 저축통장의 숫자는 훗날 그 어떤 화려한 명품보다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진짜 자존감이 될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소비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날개를 달아줄 무기가 바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를 쓴다고 하면 매일 영수증을 모아 10원 단위까지 맞춰야 하는 피곤한 작업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앱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감정적으로 낭비한 돈, 즉 홧김에 쓴 돈이 얼마인지 색칠해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발 비용이라고 불리는 감정 소비의 패턴만 파악해도 한 달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가볍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낭비의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도 저축액은 쑥쑥 늘어납니다. 때로는 예산을 초과해서 소비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책하며 역시 난 안 돼, 돈 모으기는 글렀어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 치킨을 먹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재무 관리에서도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이번 달에 조금 무리했다면 다음 달 소비 예산에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둔 4개의 통장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아주 튼튼한 안전망이니까요. 나 자신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정착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느끼던 불안감 대신 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비로 얻던 짧은 도파민 대신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의 그 짜릿함, 그 성취감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꿔놓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지나 마침내 1억이라는 숫자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해낸 여러분 자신의 굳은 의지와 실행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1억은 단순히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독립선언서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인한 맷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급여 통장을 확인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당장 소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분리하는 자동이체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 그 단 5분의 실행이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단단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에너지를 써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을 도울 테니까요. 통장이 텅장이 되는 씁쓸함에서 벗어나 내 돈의 흐름을 지휘하는 멋진 마에스트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선저축 후지출과 통장 쪼개기의 원칙만 기억한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감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며 마침내 안도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그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매월 스쳐가던 월급이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성벽으로 쌓여가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독립과 부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